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 누구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 그것을 교육받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은 삶이란 파도를 겪으며 생채기도 나고 그것에 대한 굳은 살이 박히고 그러면서 학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적절히 그 파도를 잘 이겨내고 잘 적응하며 살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가 있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난 제이미 그레이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국강대하고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때로 너무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모든 부모들이 자유방임한 교육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는 외국분들이 많지만 사실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오렌지 카운티는 명문 학교들이 많아서 저와 제 동생 크리스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에게 예절부터 학문까지 엄격하게 교육하는데 열중하셨는데 그것은 제 조부모님과 부모님께서 모두 좋은 환경에서 아주 부자는 아니었어도 남에게 조금은 부러움을 사고 있는 가풍을 지니고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 지켜나가려는 열정이 강하고 저희에 대한 기대감이 크셨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모님의 교육열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감사하기도 한 일이었지만 어린 저와 크리스티는 그런 교육체계를 철저히 밟아나가는 매일이 참 힘들었기도 했는데요. 부모님의 사랑한다는 말씀과 달리 두 분의 눈빛은 언제나 우리를 통제하는 그물이었고 그분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읽어가며 그 뜻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게 어린 우리 자매에겐 너무 무거운 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제 동생 크리스티는 밤이며 제 방에 찾아와 소리 없이 제게 안겨 흐느낀 적도 많았습니다. 마치 또 다른 엄마처럼 저 역시 어렸는데도 더 어린 크리스틴을 안고 싫은 걸 싫다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좋은 것을 맘껏 선택할 수 없는 좌절감에 함께 떨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저희가 우수한 법대에 들어가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일매일 가스라이팅처럼 말씀하셨지만 저는 문학에 더욱 관심이 있었고 저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크리스티는 화가가 되길 간절히 원했었지요. 크리스티는 부모님이 보지 않는 틈틈이 지하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림을 그렸는데 크리스틴이 그림을 그릴 때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아름다운 아이, 붓에 집중한 그 손가락 끝은 언제나 미지의 행복을 가리키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제게만 보여주는 크리스틴의 그림은 작은 호수의 캠퍼스에 생각나는 대로 그린 사물의 형상이었는데 크리스틴의 상상력에 매번 놀라곤 하였지요. 크리스틴은 손에 묻은 유화물감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화물감의 독특한 기름 냄새 때문에 부모님은 곧 알게 되었고 크리스틴에게 그런 하찮은 재주는 취미로나 갖고 있으라며 하루 일정을 더욱 타이트하게 잡도록 하라 이르셨습니다. 자신의 재능은 미술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크리스틴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하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일찍도 깨우쳤던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틴은 점점 거칠어져 갔고 부모님과 맞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우처럼 귀를 잘라야 부모님이 허락해 주실 거냐고 강력하게 말할 때 저는 왜 저렇게 크리스틴처럼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부모님께 말하지 못할까 사실 속으로 부끄러워하기도 하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놓여진 꽃길만 걸어온 듯한 저의 생활. 그러나 그 꽃길엔 가시도 많았고 제가 원하지 않는 향기가 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점점 제 생활에 대한 반감은 제 키처럼 나날이 커져만 갔지요. 원하지 않는 사랑의 방식, 그것은 자식을 향한 집착이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도 부모님들은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며 그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크리스틴과 저는 그것에 감사하다기보다 부모님이 자신의 울타리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모든 길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평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의 행복은 가장된 허울뿐이었음을 부모님만 만족하는 인형놀이란 것을 크리스틴과 나는 그 문을 부수고 나갈 힘만 키우는 매일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게 되었을 무렵까지 부모님께서 저희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방귀를 들고 그냥 떨치고 나와도 되겠지만 우린 무작정 길을 떠나기엔 너무 어렵고 독립된 생활을 하려면 경제, 주거 등 저희의 힘으로만 살기에는 바깥 세상이 그리 만만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꾸준히 용돈을 모으고 쓰지 않는 물건을 야드 세일에 내놓고 그것도 한참 부족해서
부모님은 물론 시간이 아깝다며 반대하였지만 스스로 사는 법을 배운다며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크리스틴과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탈출을 천천히 준비하고 있었지요. 어느 밤 크리스틴과 나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틈을 타 안개처럼 사라지기로 하였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곁을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터라 세상이 무섭고 어두워 보였지만 부모님과 함께 계속 이런 삶을 유지하고 살아야 한다면 어떤 고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 스스로 우리의 자유로운 삶을 개척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기어이 집을 떠나 아주 어렵게 멀리 너무나 낯선 시카고로 향하게 되었지요. 비행기로 4시간여 거리에 떨어져 있는 시카고는 우리에게 너무나 황홀한 도시였습니다. 많이 다른 문화, 많이 다른 환경, 많이 다른 기후, 모든 것이 새롭고 저희에겐 신세계였지만 사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방에서 저와 크리스티는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자마자 부모님의 전화는 빗발쳤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즉시 전화번호를 바꾸고 부모님과의 연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부모님이 미웠는지 어려서부터 쌓인 답답함이 분노로 바뀐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그것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 둘은 부지런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함께 모은 돈으로 생활을 꾸려갔습니다. 시카고 특유의 더위와 추위는 우리를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부추겼지만 우린 꿋꿋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힘든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도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했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걱정 없이 힘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었던 부모님과의 생활이 그립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요. 크리스틴이 학교를 가면 저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동생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날들이 지나가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느샌가 저의 꿈을 잊고 있었더라고요. 생을 위해서, 아니 우리의 자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저는 힘든 일만 하고 있고 오히려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생활만을 영위하고 있었달까요? 하지만 크리스티는 그런 저와는 다르게 자신의 생활을 정말 잘 즐기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크리스티는 저렇게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했었어요. 시카고의 어느 추운 날 저녁 퇴근길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시카고의 겨울은 너무 추워 주머니에서 손을 빼기도 싫은데 억지로 받은 전화는 저를 그 자리에 주저앉게 하였습니다. 경찰의 그날 그 낮은 목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급히 돌아와 이모님에게 들은 바로는 저희가 집을 나가고 난 후 수년 동안 마음고생을 하신 어머니께서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혼수 상태의 어머니를 지키시던 아버지조차 우울증으로 인해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는데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오히려 먼저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지요. 병상의 어머니는 이미 뇌사 상태여서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 이내 함께 보내드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 살길 원했으면서도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나간 시절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에서 보이던 싸늘한 눈빛보다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던 따스함이 자는 시간까지 체크한다고 기분 나빠하던 그 마음보다 침상을 돌봐주던 그 손길이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고 잔소리하던 그 모습도 나를 챙겨주는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키우신 만큼의 깊이로 제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일탈이 너무나 길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고난했던 삶을 견딘 자유로운 생활도 그 이유에 대한 회의를 겪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그만한 가치도 없이 지금은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열중할 뿐인 건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감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남은 동생을 잘 돌봐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그리 많지 않은 재산으론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 또한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시기도 했던 법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조인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에 속했고 법대에 진학하면서 법이론에 대한 새로운 재미도 많이 느껴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님이 그렇게 시키고자 할 때는 그렇게도 하기 싫더니 실제로 법과 맞닥뜨리니 너무나도 나와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든 거죠. 결국 저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고 그때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르던 감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림에만 열중하던 크리스틴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거죠. 워낙 K-팝에도 관심이 많았던 크리스틴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갔다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학생 신분으로 갔던 크리스틴은
한국 문화와 자기의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자신은 돌아오지 않겠다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가족. 크리스티는 다시 돌아올 거라 믿었지만 내게 한국의 문화와 풍경사진, 그 안에서 행복한 커플의 모습을 SNS를 통해 보여주며 계속 그곳에서 살 거라고 제게 허락 아닌 허락을 받는 척했지요. 어차피 크리스틴의 고집은 꺾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냥 기다리기로 하였는데 어느 날 예쁜 청첩장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크리스틴은 결혼에 대한 의지가 굳은 지 오래라고 하면서 어서 나라와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길고 긴 전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삶이란 것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선택에 의해 방향이 틀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어렸던 날들의 선택에 의해 부모님과의 따뜻한 이별도 할 수 없었듯 지금 또 크리스틴을 반대하고 서로 안 보게 되면 훗날에 어떤 후회를 할지도 몰라 저는 낯설고 낯선 한국이란 땅을 향하게 되었지요. 한국이라고 하면 옛날에 미국이 참전한 전쟁터, 그나마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이제 세계에 좀 이름을 알리는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저는 먼 길을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는 그리 크게 알려져 있지 않은 나라, 아직은 후진국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짧은 생각을 단칼에 자르는 공항의 첫인상은 너무나 깨끗하고 시설이 세계적으로 뛰어나지 않은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이며 친절한 직원들의 태도며 공항에서부터 한국을 대하는 저의 태도는 한순간으로 바뀌게 되었달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세계 최고 공항에 2번이나 꼽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그렇게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 나온 크리스틴과 남자친구는 저를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생의 모습,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깨게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의 남자친구, 우리는 정말 반가운 조우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첫날 밤 화려한 서울의 한 호텔에서 크리스틴과 나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느라 늦은 시간까지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은 미국에서의 생활보다 한국에서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하는데 더욱 열중하는 것이었어요. 그날 이후 크리스틴을 따라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시카고의 날들, 그 낯선 날들에 힘들었던 기억이 오히려 여기 한국에선 그러하지 않다는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가는 곳마다 들리는 곳마다 친절한 사람들, 크리스틴의 남자친구를 통해 만나게 된 같은 법조계 사람을 만났을 때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의 격차를 떠나 재밌는 수다를 떨기도 했지요. 저는 한국어가 영어와는 다른 격식을 가진 언어이지만 참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 이 땅에서 이 사람들과 살아도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순간 들었습니다. 미국에 못지않은 시설과 문화, 너무 잘 되어 있는 교통시설, 낯선 사람을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머물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마당에 마침 크리스틴의 남자친구가 소개해준 법조인이 제게 국제 변호사 자리를 권하고 한국어 학당 이야기도 하길래 저는 어려서의 일탈이 아닌 진지하고 심도 있는 고민에 빠졌고 얼마 걸리지 않아 저는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유년기와 성장기의 상처를 오히려 이 낯설고 친절한 나라가 위로해 줄 것을 믿으며 저는 오늘도 한국어 학당에 열심히 다닙니다. 그곳에서 친구도 만나고 오히려 그 신선함이 제 삶의 굴곡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할까요? 제가 앞으로 알아나갈 많은 보석 같은 이 나라에서의 생활이 많은 기대를 줍니다. 아직은 다 모르지만 살고 싶은 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대를 주는 나라. 이곳에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힘이 되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연자분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